네, 2차 시에는 동적 모델링 도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모델링 도구는 UML의 행위 다이어그램과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에 해당되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하는 그 특정 객체의 상태나 행위, 또 객체와 객체 사이의 상호작용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자, 첫 번째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액터, 즉 활동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스템의 기본적인 행동을 기술한 것입니다. 액터 하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이용자가 되겠죠. 이 이용자가 도서 대출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서를 대출하는 과정을 우리가 행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면, 자, 이용자는 도서를 검색하고 도서 대출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도서를 반납하겠죠. 그러면 사서라고 하는 어떤 관리자는 이용자를 조회하거나 또 도서 대출 처리를 한다거나 도서 반납 때 처리를 한다거나 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사람을 검색해서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서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용자나 사서는 액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순차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객체 간의 동적 상호작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순차 다이어그램은 객체의 메소드, 즉 동작과 속성을 상세히 정의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객체의 책임, 즉 순차 다이어그램에 이 갖고 있는 객체가 다른 객체에게 의뢰하는 일을 그런 처리해야 하는 객체의 책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순차 다이어그램은 유스 케이스를 실행하는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순차 다이어그램을 예시한 겁니다. 자, 이용자가 있으면 이용자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회원이 되고 대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여 상태를 파악해야 되고, 이렇게 도요서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객체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객체를 기준으로 순서적으로 이용자가 이런 객체와 어떤 관계를 낳는지를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는 유저 인터페이스, 즉 예를 들면 인터넷 도서관이죠. 이런 것들 통해서 대출 희망 도서를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소장 도서 목록을 파악을 해서 뭐 이렇게 어떤 액션이 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자기가 찾은 도서가 있다고 하면 도서 대출 신청을 할 것이고, 그러면 회원을 관리하는 모듈에서는 이 사람이 회원 자격이 있는지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회원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려주고, 회원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회원 가입을 또 유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원인 경우에는 대여 신청을 처리하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쭉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 순차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통신 다이어그램은 객체들 사이에 주고받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용자가 도서나 또는 대여 상태나 또는 회원이라고 하는 그런 객체들과 순간순간 주고받게 되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자, 도서 검색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도서 결과가 통보되는 거, 회원 자격을 조회한다는 거, 그 다음에 회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가 통보된다는 거, 대여 신청을 하는 거, 대여 신청이 대여 중인지 아닌지 또는 수락되는지 거부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메시지, 통신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알기 쉽게 표시가 되죠. 자, 다음에는 상태 다이어그램이에요. 상태 다이어그램은 객체의 상태가 이벤트의 발생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정 상태가 생성해서 소멸될 때까지
전체적인 생명 주기, 즉 라이프 사이클을 모델화 합니다. 자, 시작되어 그다음에 반납 또는 대여 불가 이런 상태들을 나타내 주는 거죠. 자, 활동 다이어그램은요. 예전부터 사용해 왔던 순서도와 모양이 매우 비슷합니다. 자, 순서도는 뭐 어떤 거예요? 예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일을 해야 하는 절차별로 표현을 해놓은 그런 대표적인 수단이었죠. 이 플로우 차트를 객체 지향 스타일로 개선시킨 것이 바로 활동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다이어그램을 예시를 해 놓은 거죠. 뭐 시작부터 행위와 객체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판단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대여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대여가 가능하다면 대여 신청을 받아주고 아니면 뭐 회원 가입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대여가 불가능한 사유를 통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자 이번에는 UML 모델링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초기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갈 클래스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순차 다이어그램과 통신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식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 다이어그램과 상태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해서 객체와 객체 사이에 그리고 클래스 사이에 어떤 활동과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도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컴포넌트 다이어그램과 배치 다이어그램을 작성해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상에서로 UML 학습을 마쳤고요. 배운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UML의 특징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가시화 언어이다. 그리고 명세화 언어이다. 그리고 구축을 한다. 그리고 문서로 나타낸다. 자, 가시화 언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개념 모델을 시각적인 그래픽 형태로 작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세화 언어라는 것은 정확하고 명백하며 완전한 모델을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그리고 각 과정에서 필요한 모델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스펙으로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뭐 자바나 C++이나 또는 비주얼 베이직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 UML을 표현할 수 있어요. 끝으로 UML은 시스템 구조와 이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모든 상세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표현하고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제공을 해줍니다. UML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모델을 만드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도처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어휘나 규칙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시스템을 개념적,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모델이 필요한 것이죠. 자,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객체 지향적인 분석과 설계를 위한 표준으로 인정받는 모델링 언어, 즉 UML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자, 뭐 정보 시스템 하면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적절한 양식으로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UML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그리고 개인 기업에서 그 해당 기관 고유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이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시스템, 뭐 기계 등을 제어한다든지 하는 시스템인데요. 뭐 예를 들면 통신 장비나 군 장비, 공장에서의 기계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개발하는데도 UML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장 시스템, 아니 인베이디드 시스템인데요.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수행되는 시스템을 말하죠. 뭐 휴대전화기 안에 들어가 있는 뭐 특정한 칩이라든지 뭐 세탁기나 TV, 전기밥솥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다 UML로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UML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